테슬라, 시총이어 수익성도 GM 포드 제쳤다.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와 미국을 대표하는 완성차 제조업체인 GM과 포드 자동차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양대산 맥인 GM과 포드 자동차를 이미 앞지른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순익 기준으로도 두 거대 완성차 업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테슬라 쪽으로 더 확실히 이동했다는 뜻이다.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새 기업이 최근 발표한 2분기 경영 실적을 비교한 결과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GM과 포드차를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지난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8% 증가한 2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GM은 지난 2분기 17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보다 오히려 40.3% 감소한 수준이다. 포드차의 순이익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드차의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19% 증가하긴 했지만 6억 6,700만 달러로 3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포드차는 자사가 보유한 테슬라 경쟁업체 리비안의 주식 가격이 떨어진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포드차의 순이익은 테슬라와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포드차가 지난 2분기 1,500만 주를 처분하고 나서 현재 보유 중인 리비안 주식은 약 8,695만 주로 리비안 주가는 지난 1분기 52%나 떨어진 데 이어 2분기에도 49%나 떨어지는 폭락세를 이어갔다. 리비안에 대한 투자로 상당한 평가 손실을 입은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테슬라와 커다란 격차는 여전히 피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더 주목할 점은 지난 1분기와 비교해 테슬라의 순이익이 두드러지게 개선됐다는 점이다. 1분기 테슬라 순이익은 33억 1천만 달러로 GM의 29억 3천만 달러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포드차는 1분기에도 31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함께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할 때 쓰이는 기준인 감가상각비 전 영업이익 마진을 기준으로 해도 테슬라는 GM과 포드차를 모두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비다 마진은 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가운데 에비다의 비중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다. 테슬라의 2분기 에비다 마진율은 약 22.4%로 지난해 동기의 20.8%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GM의 에비다 마진율은 6.6%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 포드차의 에비다 마진율은 GM보다 다소 양호한 8.8%로 나타났으나 테슬라와는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더 스트리트는 테슬라와 GM 포드차의 순이익 규모가 이처럼 큰 격차를 보인 근본적인 배경에는 테슬라가 그만큼 적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점을 끼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출고하는 방식을 쓰는 테슬라는 홍보와 마케팅 조직을 아예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웬만한 대기업이라면 집행하는 광고 역시 집행하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마케팅에 전혀 돈을 쓰지 않는 대신 그 돈을 전기차 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다.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누구보다 막강한 1인 미디어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기업 총수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매일같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이례적인 경우다. 거대한 규모의 광고 및 마케팅 부서를 두고 비싼 광고를 연중 집행하는 GM과 포드차는 전혀 다르다. 실제로 포드차의 경우 지난 2분기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GM과 포드차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 커진 바 있다.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테슬라의 시총은 8,960억 달러로 애플,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다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면에 GM은 521억 달러, 포드차는 572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 대장주 애플, 실적서 증명된 브랜드 충성도. 미국 대장주 애플이 열악한 대외 환경에도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통한 이익 선방을 달성해 주목된다. 이에 하반기 역시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현지 시간으로 이번 분기 매출액 830억 달러, 영업이익 231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 4.1%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당 순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3.6% 웃돌았다. 고유영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비우호적 환율 여건과 중국 봉쇄의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재증명했다는 평가다. 아이폰 13 롱테일 판매 호조로 출시 이후 10개월 만에 누적 1억 4,500만 대를 팔았다. 중국 중심 수요가 강세를 보였는데 도시 봉쇄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역 매출은 1.1% 감소에 그쳤다. 애플은 이달 말에서 8월 초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의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 고 연구원은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의 가격을 인하한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면서 추측컨대 6월 판매를 통해 중국 시장 내 강력한 아이폰 잠재 수요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맥과 아이패드는 중국 봉쇄로 인한 공급이 제약을 받았다. 당초 40억에서 80억 규모 차질이 예상됐지만 실제 영향은 40억 달러 이하로 선방했다. 이규화 NH투자증권연구원 역시 아이폰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가 지속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하반기 아이폰 프로와 아이폰 프로 맥스 위주의 견조한 판매가 예상되며 이는 관련 부품 업체에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컨퍼런스 콜에서 주요 시사점은 부품 공급 부족 이슈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개선됐고 교체 수요와 신규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 둔화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율 영향을 제외하면 견조한 판매 추이도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원은 최근 우려에도 하반기 출시 예정인 고가 신제품 위주로 판매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애플은 물론 국내 부품 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구글 모에서 알파벳, 매출 성장 2년 내 최저인데 주가는 상승. 왜?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이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디지털 광고 시장 둔화와 강달러 영향으로 인해 2년 내 가장 느린 성장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혹독한 경기 환경 속에서 예상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본 평가가 이어지면서 알파벳의 주가가 최근 거래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알파벳은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2분기 매출이 69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 증가폭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2분기 팬데믹 이후 거리두기 조치 완화 등으로 소비자 지출이 증가하면서 매출 증가율이 62%나 됐지만 올해는 대폭 줄었다. 알파벳 미비한 투자 손실은 이해할게. 아마존 적자에도 투자자 환호 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2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적 발표 후 주가가 13% 넘게 급등하는 등 투자자들은 아마존 적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시장 우려와 달리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결과다. 미국 경제전문지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아마존은 장 마감 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212억 3천 달러로 시장 전망치 1,190억 달러를 웃돌았다. 또 외환 변동을 제외한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슷했고 홀푸드, 클라우드 비즈니스, 타사 판매자 서비스, 구독 서비스, 광고 서비스 등 대부분 사업 부문이 13에서 21%가량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이 0.20달러 손실을 기록하며 0.13달러 이익을 기대했던 시장 눈높이에 못 미쳤다. 다만 이번 적자가 전기 트럭 업체 리비안에 대한 투자 손실 여파인 게 알려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단숨에 불식시켰다. 2분기 리비안 투자에 따른 평가 손실 규모는 39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날 투자자들을 열광하게 한 것은 아마존이 향후 실적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낸 데 있다. 아마존은 3분기 매출 성장률이 13에서 17%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마존의 브라이언 올사브스키 최고 재무책임자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6월에는 수요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온라인 판매 부문은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며 이는 많은 쇼핑객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복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월마트가 소비 지출 위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가이던스를 크게 낮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월가에선 월마트의 핵심 소비자가 저소득층인 것과 달리 아마존은 중산층과 상위 소득층 중심이라는 데 주목했다. 실제 아마존 프라임 클럽 회원은 비회원과 비교해 더 많이 자주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사브스키는 프라임 멤버십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마존은 오는 9월부터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프라임 구독료를 유럽에서 최대 43% 인상할 계획이다. 월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의 사라. 뉴욕 증시 대장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월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가이던스가 선방했고 클라우드 등 일부 분야 사업성이 호조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CNBC에 따르면 월가 21개 투자은행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도이치방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존재가 공고해지는 종목이라는 우리의 견해를 다시 한번 강화했다며 33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인 아주르와 수익성 모델, 오피스 365 커머셜 등의 실적이 좋았다고 진단했다. 향후 가이던스 또한 실망스럽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일부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JP모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가이던스에서 우수한이라는 단어를 제외했다며 또한 채용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점과 향후 실적 전망이 소폭 완화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최저 275달러에서 최고 380달러까지 제시했다. RBC 캐피털 마켓츠가 가장 높은 목표 주가인 380달러를 울프리서치가 가장 낮은 275달러를 전망했다.